잘 못 적습니다. 당연히. 전교 1등 하는 학생도 잘 못 적어요. 내용이 아무리 풍부해도 적어낼 수가 없어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대필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주고 뭐 누굴 사서 대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심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학생을 잘 아는 사람과 오랜 기간 상담을 통해서 적어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면 부모님께서 지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적어주지 않더라도 내용을 만들 수 있죠. 성장 과정과 환경, 남보다 좀 부족한 환경을 극복하는 경우를 좋아하거든요. 이 전형에서는. 근데 남보다 부족하지 않더라도 그 환경을 잘 어떻게 이용한 것들을 적어낼 수 있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불이익 주는 접근은 아닙니다. 그런 전형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자기 삶에 미친 영향이 뭔지, 자기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연관성을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는 가치관 들어가야 돼요. 내 가치관이 뭐다가 들어가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안 돼야 되겠죠. 1등이 되고 싶다 보다는 남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가 이론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관 세련,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걸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할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학급회나 동아리 회장 임원을 하면은 할 계획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게 해야 돼요. 안 하고 했다고 적으면 안 되니까. 남을 배려하고 나누고 그런 걸 했다고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선은 만들기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친구들이 막 싸우고 내가 잘 말려게 적으면 됩니다. 좋은 상식이거든요. 그런 걸 잘 적어낸다면 되고 3번은 지원 동기, 지원 분야니까 전공과의 적합성을 가져야 돼요. 내 이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내 이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증명을. 객관적인 자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잘 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약간 이거 좀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고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걸 잘 적어야 돼요. 보통 국어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네요. 다른 선생님들이 국어선생님 많이 경우에 국어선생님 잘 맞게 저도 막 수백 장을 써봤는데 힘들어요. 4번 대학 입학 후에 학업계 보통 1학년 때 노대고 2학년 때 노대고 다 알 수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거 하겠다고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내용 아니에요. 1학년 때는 국어교육과에 지원했다 그러면은 1학년 때 애들은 국문학 계열을 열심히 듣고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공부를 시간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실제로는 이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를 지원한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는가 더 중요하죠. 또 그것보다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할 것인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업이나 그 이후의 삶과 관련되는 자질을 기르는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시간과 하고 만약에 사회복지과라 그러면은 남에게 봉사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학 다니는 동안에 사회복지 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내용보다는 남에게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고 봉사정신을 기르고 이런 쪽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증명 문제니까요. 고등학교 때 뭐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을 때 잘 적을 때요. 자, 추천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추천을 다 바뀌어야 되죠. 객관식으로 굉장히 평가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보통 뭐 탁월하다 평가해 주시는데 탁월하지 않는데 탁월하다 평가하면 안 되니까요. 선생님들 양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못 적어요. 잘 없어요. 탁월한 애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 성적이 우수하니까 탁월. 근데 관련 교과 성적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전형은 관련 교과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국어 교육과를 가겠다고 했으면 국어 성적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국어 성적이 낮은 상태에 있다가 점점 상승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신 성적이죠. 아니죠. 어떤 학생은 내신 성적으로 그걸 적용하지 못하니까 1학년 때부터 친 모의고사 성적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쫙 고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가지고 피싱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과 관련해가지고 성적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런 거 좋아하면 중요하죠. 참여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탁월하게 해줘야죠. 창의력도 창의력이 먼저 하십니다. 창의력을 많이 해요. 창의력이 먼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많은 건 창의력이 아니다. 남들이 생각 못하는 갑자기 생각나는 의도는 창의력이 아니고요. 보통 이 대학에서 말하는 논문소에서 말하는 창의력은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남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활용했을 때 창의력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풀지만 내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응용할 수 있을 때 창의력입니다. 영역간이 전이가 잘 됩니다. 그런 쪽이 있거든요. 전교과 성적이 좋고 우수할 때 이런 것도 좋게 평가받을 수 있고요. 발표력이 좋아야 된다.
좋아야죠. 근데 탑을 하라고 했는데 면접 때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활동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요 둘 중에 하나는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수한 학생이라는 증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내용을 보시고 요런 걸 좀 길러야겠다. 내 자녀들에게 저런 자질을 좀 길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것도 또 책임감, 성실성, 율법성, 네, 리더십 있는데 생활기록부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고, 자기소개서 이걸 찍어야 되고, 주변학교. 나눔과 배려활동, 탁월한데 봉사활동 시간이 없어. 학교에서 청소한 것만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봉사활동이라 해가지고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해외 봉사활동이 안 하거든요, 이제는. 교장선생님이 그냥 갖고 간다고 안 되거든요. 해외 봉사 허락 잘 안 해주신다. 교장선생님이. 그리고 그런 걸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활동 하더라도 우체국 이런 데 가지 마시고, 회사 많이 가자. 우체국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광고도 가지 마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있고, 요즘 뭐, 치매에 놓인 요양병원 같은 데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좋은 그런 데 말고, 열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런데, 가대 지속적으로. 이 비용은 저 비용은 사지 마시고, 하나 정해놓고, 꾸준하게. 이걸 뭐, 매주 가야 될 이유는 없는데, 찾아오면 좋고요. 자꾸.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걸 그 봉사활동을 하면 학부모님과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좋은데 입력하기도 곤란하거든요.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이라고 나뉘어서 입력할 때 부모님이 갔다는 얘기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오면 거기 적힌 숫자를 막 기록하는 뿐이고, 나중에 자기소개를 통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내 혼자서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받았을까. 이렇게 적으면 좋겠죠. 좋습니다. 부모님도 이럴 때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 외에 뭐 주관식으로 적어주시는 것들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자, 그렇죠, 천자. 천자를 적으려고 그러면은 보통 선생님 하루 종일 이렇게 적거든요. 며칠씩 걸려서 막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이 지원 전공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되는데, 얘가 지원한 전공이 오래된 거라면은 선생님도 잘 알 테니까, 잘 아시니까 저쪽을 이렇게 있지만, 이제 막 만들었는데 지원 전공을 어떻게 적겠습니까, 전자를. 거짓말 적게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좋다. 직업이라든지 전공 과정 정도는 오래전부터. 아니면은 다른 택하지 못하시면 여러 개 전공을 택하더라도 각자에 대해서 탐구해 하셔야 돼요. 진로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생이 그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적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적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말을 많이 해야죠. 입국 다물고 있는데 그럼 내가 다 적어줄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학생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닿기 때문에 내가 전형에 대해서 힘들어 제가. 뭐 한 가지만 예. 여쭤볼게요. 학생 전형 있잖아요. 종합전형. 예, 학생 종합전형. 이게 보통 특목고 쪽에 내신이 약한 아이들이 스펙을 미리 좀 길러가지고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까지 이제 네. 이 전형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되었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학교 외적인 다 배제하고요. 외부의 대회나 상관으로 다 배제시키고 오히려 감점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교 내에서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지금 기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갔는데 내신을 베스트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서 이제 이런 학생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으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학부형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지. 특목고 내에서 네. 이 전형을 가야 할 이유가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 전형이 아니고 원래는 네네. 특기자 전형을 가야 되거든요. 질문을 그렇게 받아서. 네, 그렇게 하고, 네. 또 학생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면은, 이 전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목고 자체에서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데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잠재력 있다고 판단하기 힘든 것이고, 이 전형은
일반 고학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아예 전형의 목표가 있어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거 애들하고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과거 출신만 된다는 말이 안 듣지만 뭐 화학이 이제 전형 이렇게 이름 붙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과거 100% 그러니까 이 전형에 대해 가지고 해마다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좀 얻어내시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자료를 찍고 사신다면은 학원 같은 데서 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많이 자료가 있습니다. 다 신뢰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정보를 많이 얻으시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면은 당장 입시는 아니더라도 몇 년간 입시를 준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공부하신 내용들은 개별적인 사례가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잠깐 국어 문제인데요. 국어 문제인데 왜 이러냐? 국어 문제 이랬을 거죠. 그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말하지 않고. 기계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면 저게 일정에 꾸준하게 고장나지 않는 이상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부도 시험 며칠 해놓고 그렇지 가지고